마지막 농지법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그동안 수업을 꼭 늦게 끝내는데 오늘은 이제 한 10분 정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농지법. 두 문제인데 너무 어렵다 하면 하지 말고 들으면서 편한 것만 하세요. 한 문제는 거의 맞출 수가 있고 기본들 하면 한 문제는 맞추기가 어려워요. 또 그러니까 두 개 맞추기는 꽤 어렵고 한 개 맞추기는 꽤 쉽고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또 뭐 한 문제라고 해서 안 한다 그러면은 또 한 문제 놓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 이제 강의 듣다 보면 편하게 들려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보시고 어쨌든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공법은 양이 많고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좀 여기도 양이 많아요. 두 문제 치고는 양이 많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문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숫자 같은 거 어려운 숫자 굉장히 많이 강의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듣고 거의 안 할 겁니다. 이제 근데 뭐 좀 양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래도 노력을 좀 들이면 한 문제는 건지니까 해야 돼요. 그래도 한 문제 올려야 되니까 한 문제 가지고 떨어지느냐 마느냐 결정되니까 해야 됩니다. 146페이지 농지법. 먼저 농지법이니까 농지가 뭐냐 이것부터 알려주겠죠. 그래서 농지는요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농지는 전, 답, 과수원만 농지다. 틀렸죠? 그죠? 지목을 따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 등에서 개발행위에서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했죠? 농사 짓는 행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 이렇게 그냥 읽어도 상관없겠어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 때는. 자, 어쨌든 경작하면 뭐예요? 농지예요. 실제로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다.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꼭 필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데 땅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겠죠. 뭐 물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 이용하더라도 농지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이제 농지법을 공부하고 있고 농지가 뭐냐 그랬는데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우리가 이제 경작이라는 표현을 많이 봤으니까 이것만 쓸게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한다 하는데 다년생은 이제 1년생 말고 뭐 밤나무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뽕나무 같은 거, 인삼 같은 거 하면은 뭐예요? 농지예요. 그러니까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어도 농지고 여기에서 이런 행위를 해도 농지고 여기서 해도 되고 이거 아니고 전답과선이 아닌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전답과선 외의 지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28가지가 있나요? 그 나머지에서 뭐 창고용지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도 뭐예요? 농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농작물 경작하면 농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면 여기에 토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직접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지어도 되잖아요. 뭐예요 이거? 그림을 내가 너무 잘 그렸나? 다 아시네.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설치해도 여기 이거 뭐예요? 농지입니까? 농지 아닙니까? 농지죠 당연히. 그죠? 그리고 또 그림 그린 김에 하나 더 그려볼까? 금방 하네. 축사라고 어제 뭐야? 이중섭의 소. 축사 부지도 농지고 두 마리 그려줘야 돼. 두 마리. 좀 해서 나오는데 왜 두 마리인가? 좀 나와야지. 두 마리. 이 같기도 하고 벼룩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축사 부지도 농지죠. 뭐 곤충 사육사 부지 이런 것도 농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 한에서 힌트를 좀 올면 농작물 경작하는 뿐만 아니고 축산물을 이제 재배하더라 뭡니까? 축산물 이거 생산하는 것도 농지로 넓은 의미의 농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좀 농사를 지으려면 여기에 물도 필요하잖아요. 물. 그죠? 물 받아 놓는 것을 유지 이랬는데 유지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웅덩이 이렇게 물 웅덩이 이렇게 거의 옆에다 한글로 설명을 해줬어요. 최근에 이제 법에서 그러니까 유지 물 웅덩이 같은 것도 이제 여기 있으면 그것도 이제 농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자체만이 아니고 농작물 경작에 필수적인 것들 유지부지라든가 그럼 여기에 뭐 또 제방도 있어야 되겠고 물 박으려면 또 농로도 있어야 될 것이고 다 농지겠죠. 그래서 농작물 경작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양수시설, 배수시설 하는 것들 여기에 또 농작물 경작에서 간이 퇴비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농지를 전용했다고 봐야 돼요? 농지로 그냥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농지로 그저 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 농지라는 것을 왜 자꾸 이제 우리가 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지를 누가 소유하는가 이런 문제,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은 농업을 경영해야 된다라든가 하는 문제, 그리고 농지를 다른 걸로 쓸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만약에 간이 퇴비장을 만들었다 이러면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농지 전용이 아닌 거예요. 이제 농지 전용부터 미리 한번 보면 농지를 전용한다 이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자인데 이거 미리 설명 안 하니까 물론 어떤 젊은 사람은 모르는 게 아니고 다 모를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농지를 농지로만 전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이게 농지 전용이에요. 그럼 농지로만 이용하는 거 뭐예요? 농지 전용.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전적으로 이용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자와 관련된 게 한번 공부한 게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토지에 전속하는 것은 종전 토지에 있는 거지 환지로 이전하지 않는다. 기억나세요? 지역권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환지로 이전하지 않잖아요. 두 가지. 거기에 전속한다는 말인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수레바퀴를 여기다 붙였어요. 그럼 굴러가잖아요. 수레바퀴. 그래서 굴러가시니까 다른 걸로 쓸 때 농지 전용 이렇게 또 쓰기도 해요. 여기서 농지 전용은 농지로만 쓰는 게 아니고 농지를 다른 걸로 활용해서 쓴다 이 말이에요. 바꾸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퇴비장 간이 퇴비장을 만들었어요. 그건 농지를 다른 걸로 활용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냥 농지로 활용한다고 보면 되겠죠. 넓은 의미로. 근데 여기다 퇴비장을 크게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농지 전용이에요. 간이 퇴비장 작은 거 이런 것들. 간이 저온 저장고 여기서 생산한 것을 일정한 여기다가 한 33제곱미터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장했다가 뭐 간편하게 자기가 따로 납품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농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냉동창고를 크게 졌어요. 그건 농지를 전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농지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제 외연을 자꾸 확장하는 이유는 그게 농지 전용에 해당되는 행위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것에 필수적인 것이다 하면 농지 전용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건 농지예요. 여기다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해풍이 불어서 여기는 과수 같은 것들이 막 떨어지고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맛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방풍림을 설치했어요. 여기다가 방풍림. 농지를 전용했다고 봐야 돼요? 전용하지 않은 거라고 봐야 돼요? 아는 거라고. 이제 들으니까 알잖아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그죠? 농사 짓는 행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농산물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니까 이런 농지 전용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외우면은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자꾸 이해하면 왜냐하면 농지법만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잘 곰곰이 생각하면 이거 이해해서 상식으로 풀 수 있는 지문이 몇 개 나오는 경우가 좀 가끔 있어요. 이제 숫자는 상식이 없어요. 숫자는 상식이 없는데 요거 이제 상식적으로 지금 들으면 바에서 이런 것들은 농사 짓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농지에 포함되고 농지를 전용했다고 볼 수 없겠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이해를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요. 이게 다리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좀 쉬고 싶어요. 배고파서 새참을 먹고 싶어요. 그럴 때 해가 있으니까 위에다가 지붕도 만들고 싶어요. 기둥도 설치하고 싶어. 그럼 건축물이죠. 농막. 농막 만들었어. 농지를 전용했다고 봐야 돼요? 전용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죠. 근데 농막을 막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막 한 일개 사단 와서 쉬게.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2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거용으로 쓰면 안 돼요. 주거용으로 쓰면 안 돼요. 농막 부지도 뭐가 돼요? 이것도 농지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산중에도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옆에 도로가 꼭 없어도 된다는 것은 건축법에서 공부한 거고 이제. 농막을 실제 설치해서 휴식 공간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도로가 옆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비춰보면 불법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축법을 반성하고 농막은 옆에 도로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건축법을 고친 거예요. 이제 현실을 반영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농지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 상식적인 수준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령까지 제가 다 뒤지지는 않습니다. 방풍령도 언급했는데 이건 여러분들 자꾸 강의를 듣다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지목을 안 따진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죠? 아무튼 우리 공법만큼 뒤끝이 있는 법은 없어요. 근데 예외가 나요. 다만 이걸 물어봐 이걸. 다만 전답 과선이 아닐 때는 농작물을 정작하거나 단생식물 재배지로 이용했어도 그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그래요. 3년 미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농작물을 정작했습니다. 목장용기인데 그 기간이 2년이에요.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아니다. 이거요. 네,
축사를 설치해서 축사 뭡니까 짐승을 가축을 사육을 했는데 그 토지가 지목이 전이고요. 전인데 그 기간이 2년이에요. 농지다 아니다. 농지다. 전답과서는 2년이든 1년이든 6개월이든 농지예요. 농작물 경작하면 농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답과서는 아닐 때는 3년 이상 되어야 농지가 되는 거고. 자, 답은 이제 밭을 말하는 거죠. 밭에서 뽕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이제 오디를 따서 팔아먹었어요. 2년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2년간 농지도 아니다. 농지예요. 거기는 전답과서는 그냥 이거 하면 농지고 안 하면 이제 다른 것 전답과서는 아닐 때는 3년 이상 되어야 농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년표. 지금 그 분석하는 것들 이거 이제 시험에서 문제 풀면서 또 자꾸 이제 연습을 또 더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농작물 정작 안 하면 이제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농작물 정작 안 하고 1년 뭡니까 정작하지 않으면 이제 처분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이제 부과하게 돼서 농지를 보전하는 그런 제도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초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초지법에 초지가 있는데 이 초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른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그래도 얘는 농지가 아니에요. 초지법을 왜 만들었어요? 초지에 대해서 초지법을 적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거기서 혹시 농작물 정작하는 그런 형태의 행위를 하더라도 초지는 초질관 뭐예요? 그냥 초지예요. 그냥 초지는 초질관 초지 농지가 아닙니다. 임야인데요. 임야에서도 농작물 경작하면 농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산지 전용 임야는 이게 만약에 산지라면 산지도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지 전용 허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임야에 대해서 임야를요 농작물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은 농지가 아닙니다. 걔는 그냥 임야로 다시 산지로 복구를 해야 되는 뿐이에요. 그래서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했다. 그 기간이 10년이다. 농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임야하면 여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하는 말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이거 없이 했을 때 그래서 삼초임 하면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농사는 길게 농사를 지어야 돼요. 은근과 끈기가 인내가 있어야 돼요. 짧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삼초임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농지다 아니다. 삼초임 농지 아닙니다. 자, 대신에 이제 얘는 좀 분석을 좀 해야 돼요. 또 지문 나왔을 때. 자, 과수원에서 뽕나무를 2년간 재배하고 있어요. 농지도 아니다. 농지예요. 전답 과수원은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하든 6개월 하든 농지예요.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현재. 근데 만약 이제 전답 과수원이 아닌 데서는 본래 목적이 농작물 경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1년 잠깐 했다. 농지 아니에요. 여러분 텃밭에다가 상추 하고 있어요. 뭐 상추를 좀 크게 해다 치더라도 농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몇 년 이상 해야 돼요. 3년 이상 해야 농지예요. 지목이 되어도 3년 이상 농사하면 농지예요. 농지. 지목이 대인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3년 이상 농사 짓는 사람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비싸서.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 146페이지. 전답과수원은 봤죠. 다음 시설 부지도 농지다 했습니다. 농지의 계량시설 부지. 농지의 계량시설이라는 것은 그 용어까지는 이해는 못해도 암기는 못해도 돼요. 이해하거나 농사를 짓는데 농지로서의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농지로서의 가치를 올리려면 어때요? 물이 바로 옆에 있으면 좋죠. 멀리서 물을 퍼다 나르는 것보다 좋겠죠. 그래 농지 계량시설 부지예요. 그래서 유지, 웅덩이라든가 양수, 배수 시설, 물을 퍼서 이제 밭에 대는 걸 양수 시설 그러고 물을 너무 많이 있을 때 밖으로 빼는 게 배수 시설 그런 말 나오시죠. 농사할 때 필요하겠죠. 수로 부지, 농로 부지, 제방 부지 다 농사짓기 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 만든 토지들이죠. 뭐예요, 다들 농지다. 하나하나 암기사항이 아니고 듣고서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뭐 이거 가지고 딱 틀리거나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얘네들은. 다음에 이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농사를 맨 땅에서 지어도 좋지만 농사를 좀 더 많이 그러니까 농작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것도 비닐하우스 설치하거나 뭐 버섯 재배사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가 잘 자라게 축사를 만들어서 비를 피하게 해주거나 다 뭐예요? 농지겠죠.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다. 자,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그리고 그 밑에 축사. 요즘 곤충도 하나의 농업 넓은 의미의 농축산업에 들어가요. 곤충 사육사 등.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간이 퇴비장이라든가 간이 저온 저장고 이런 것들도 농지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죠? 농막. 농막은 얼마 이하라고 있어요?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이하.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수도 같은 걸 놓을 수 있네 없네 또는 뭐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네 없네. 근데 지금 정화조를 지자체에서 정화조까지 허용을 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이제 안 하는 곳도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농지 제외. 치목이 전답 과손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몇 년 이상 농업에 종사를 해야 돼요. 3년 이상이니까. 그런 전답 과손이 아닌 곳에서 농작물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다. 그럴 때는 농지가 아니다. 지목이 이마인 토지인데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생식물 재배 이용하고 있다. 몇 년 하더라도 얘는 뭐예요? 농지가 아닙니다. 얘는 산지예요. 산지. 다음에 초지법상에 의해서 조성된 초지, 초지일관 초지다. 농지가 아니다. 그래서 삼초임 농지 아닌 것 확인해 봤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딱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오면 좀 편하겠죠. 농지 제일 먼저 나오니까 뭐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방풍림부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강의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 불연까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틀릴 수가 있고 이해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 찾을 수 있고 그때 또 이제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고.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이나 그 묘목을요. 조경수를 재배해서 이걸 납품을 하고 싶어요. 그럼 농지예요. 분명히. 그러겠죠. 그래서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상용 수목을 여기다 대량 해서 그런 거. 근데 이걸 조경 목적으로 식재했다. 당연히 조경 목적이면 우리 집마다 내가 감사하게 한 건데 농지 아니겠죠? 자, 조경 목적. 그러니까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이나 그 묘목 여기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조경 목적 이거만 보내. 조경 목적. 앞에 거 보지 말고 헷갈리니까 단어 비슷한 말이 계속 헷갈려요. 자, 조경 목적으로 이거를 심었어요. 농지도 아니다. 아니다. 당연히.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경수를 식재한 것도 농지예요. 농사 목적으로 조경수 식재할 수 있죠. 근데 납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경 목적이다. 그럼 농지도 아니다. 아니다. 자, 농업인. 농업인은 이제 농업인들이 이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 자격이 있어요. 근데 농업인은 먼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생식물을 재배해야 돼요. 몇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제가 제곱미터는 이상, 이하 또는 미만, 초과 이런 것들을 제가 그걸 언급을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똑같은 걸로 봐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좀 알아야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농업 전문 농업인이 얼마 이상일 때 전문 농업이 되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그런 여가 활동을 목적으로 주말 또는 체험 영농하는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야 돼. 미만. 그러니까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농업인하고 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1000제곱미터만 아직까지 그렇게 물어봤지만 미만도 물어볼 여지가 있어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다.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그럼 여기 농업인은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나왔죠.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밭을 설치했어요. 훨씬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또 농사에 들인 공도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330제곱미터. 비닐하우스 등은 얼마 이상일 때? 330제곱미터 이상에서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연생식물 재배하면 농업인입니다. 그 이제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하는 것들이죠.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를 외울 게 아니고 뭔가 시설을 설치했을 때는 내가 돈을 더 들였죠 일단. 그러니까 3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면적에 상관없이 내가 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남의 땅 뭡니까 남의 땅을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농업에 이제 다른 목적으로 다른 그 방법에 따라서 농작물을 정작해서 이걸 납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이에요. 며칠? 90일. 몇 개월쯤 돼요? 대충? 3개월쯤 되죠? 1년 중 며칠?
90일, 3개월만 90일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90일. 나중에 3개월은 다른 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연상작용으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농업인은 1년 전 며칠 이상, 90일 이상. 그리고 농지 몇 제곱? 1000. 비닐하우스 330. 그다음에 이제 축산물 생산하는 사람도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큰 거죠. 소 제가 2마리 그랬잖아요. 대가축 몇 두? 2두. 대가축 2두 이상. 중가축 염소 같은 거 이런 10두. 그리고 토끼 같은 거는 100두. 가금 이제 말이 어려워서 집에서 기르는 그런 날짐승을 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글로 또 썼어요. 이제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렇게 법에서 써줬어요. 이제 어려우니까. 이것만 써주면 해결될까요? 이거 말고 어려운 말이 많은데 다 써줄 것이지. 자, 가금 천수. 1000마리 말하는 거예요. 1000마리 천수. 꿀벌 10군. 그러니까 2, 10, 100, 1000, 만 하면 만이면 좋은데 꿀벌을 10,000마리 셀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세겠어 이거를? 10,000마리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꿀벌은 10군, 10개의 무리. 꿀벌 여왕벌 1마리가 하나의 무리를 이뤄요. 그러니까 벌통에 여왕벌 1마리밖에 없어요. 벌통에. 그래서 이제 여왕벌 어떻게 이제 뭐 있어서 그걸 끌고 가면 한 무리가 또 생긴대요. 쭉 따라가지고 꿀벌 몇 군? 10군. 그래서 2, 10, 100, 1000, 10.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그 합격한 학생 하나가 강의하다가 이제 오라고 그래서 또 갔죠. 또 시험만 가가지고 봤더니 다 취해가지고 뭐 엄청 취했어요.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합격해가지고. 그중에 한 분이 좋아가지고 계속 교수님 꿀벌 10군 이 얘기만 해요. 그 얘기를 몇 번 하는지 10,000번 아니지만 그냥 계속. 마지막 문제가 그잖아요. 공법의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공법이 제일 뒤에 있었고 공법의 또 맨 마지막 문제가 이제 농지법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딱 나와서 그걸 맞춰서 물론 그분은 좀 약간 여유 있게 맞췄는데 기분이 좋았던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20, 1십 아니고 20. 제가 소 2마리 그런 거예요. 20, 100, 1000, 10군. 10,000마리 아니고 이제 10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는 거하고 벼농사 짓는 거하고 소 키우는 거하고 뭐가 힘들까요? 벼농사가 힘들죠. 하루 종일 가서 땡볕에서 피도 뽑고 요즘엔 피를 안 뽑고 이제 약으로 다 제거하는데, 근데 소는 아침 저녁으로 여물 주면 되잖아요. 그죠? 여물도 안 주고 지금 이제 사료 주죠. 물론 아플 때는 뭐 치료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있지만 어쨌든 간에 농사 짓는 게 좀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90일 갖고 안 돼요.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좀 더 해야지 농업인이 돼요. 자격이. 다행히 120일이 있어서 이제 120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농업을 경영해서 생산한 것을 판매해서 1년간 120만 원 이상 판매하면 농업인 되는 거예요. 농업인. 혹시라도 봄철에 학원에 오다가 이제 심심해서 들판에서 냉이를 뽑아가지고 판매했어요. 또 비싸게 받아가지고 120만 원 받아서 학원비 냈어요. 농업인 아니에요. 내가 그걸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해서 만든 거 판매했을 때 120만 원. 자, 그래서 숫자만 딱 체크해도 뭐 틀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업 저기부터 볼까요? 여기 이제 농지 봤고요. 농지 여기는 이해를 해야 되고, 요거는 외워야 되고, 이거 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농업인은 전체 얼마 이상? 1000제곱미터. 주말 체험 영농하고 같이 매치를 시켜야 돼요. 주말 체험 영농은 얼마 미만? 1000 미만. 그리고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는 이보다 훨씬 공을 좀 많이 들였죠. 330제곱미터. 다음에 1년 중 며칠? 90일. 축산물은 가축은 2, 10, 100, 1000, 10군. 군은 무리군자예요. 자, 그래서 대가축, 중가축, 소가축, 닭, 오리 같은 가금. 그리고 1년 중 90일 아니 며칠 해야 돼요. 이제 노력을 좀 더 드려야 되겠죠. 120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판매한 것이 얼마? 120만 원 이상. 이러면 이제 이것이 농업인이다. 됐고, 그 다음에
146페이지 용어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농업법인이 있어. 농업법인. 농업인이 속한 법인이 농업법인이겠죠. 그래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 억지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뭐 영농조합법인과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을 거꾸로 못 갈리게 해서 틀리게는 안 할 거니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얼마 이상이 농업인이냐 돼요? 3분의 1. 그래서 그러니까 영농조합법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농업회사법인이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에다가 3분의 1 붙여서는 안 됩니다. 시험에서. 그러니까 농업회사법인 이렇게 보는데 얼마 이상? 농업인이 얼마 이상일 때? 3분의 1. 업무 집행권을 가진 사원 이런 말도 틀리게 안 해요. 뭐 업무 집행권이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까지 우리가 전부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있는 법을 다 알아야 되니까 안 되겠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얼마 이상이 농업인이냐 돼요? 3분의 1. 3분의 1. 그 밑에 이제 2분의 1 있어요. 2분의 1. 농업인이 토요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단생식물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여러분들이 농지를 천재부터 가지고 있는데 늘상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럼 자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잖아. 내가 짓는 거잖아요. 늘상 하고 있으면. 근데 농지가 크면은요.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남을 일부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남을 시키는데 많이 시키면 위탁경영이에요. 많이 시키면. 그리고 조금 덜 시키면 자경이에요. 제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농작업에 얼마 이상 자기 노동력을 이용한대요? 2분의 1 이상. 절반 이상 내가 하면 자경이에요. 또 옆집 사람 아니면 시장 가서 인력회사 가서 사람들을 쓰는 거 절반 이상 내가 하면 그건 자경이에요. 근데 만약에 남의 노동력을 90%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럼 위탁경이 돼요. 위탁경영. 하여튼 자경. 다음에 이제 농지 소유. 농지 소유 규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업 경영하고 있어요. 그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남의 땅을 사고 싶어요. 현재. 근데 저기 다른 사람이 농지를 사고 싶을 때는 거기서 내가 농업 경영 하고자 할 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구별할 필요 없어요. 자, 어쨌든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그죠? 자, 이 사람이요. 여기 농업인, 농업 경영할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돼요. 경자유전 원칙. 농사진 사람이 농지를 가진다 하는 것이 이제 경자유전. 우리 헌법에도 있어요. 그 원칙이. 경자유전 원칙이. 그런데 이제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외를 더 많이 보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먼저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할 때 농지를 농업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거의 뭐 투기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는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할 때 그리고 그럼 공공기관 나올 수 있겠네요. 공공기관은 한국 무슨 공사인데 여기는 뭐예요? 한국 농어촌공사겠죠. 그죠? 지방공사는 따로 없고요. 농지를 관리한 지방공사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 농어촌공사는 뒤에 있습니다. 밑에 나중에 좀 이따 체크하겠고 일단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할 때 다음에 학교나 공공단체나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지나 농산물 생산을 위한 시험지나 연구지, 실습지로 쓰기 위해서 소유하는 경우 이 사람들은 농업 경영하진 않습니다. 그죠? 농업 경영을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사람들도 농사에 그러니까 농작물을 경작은 해요. 그러겠죠?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니까 거기서 뭔가 하긴 해요. 놀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뭐냐 농업 경영, 돈벌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그리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안 해도 너무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농업 고등학교 농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학교에 그죠? 자,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도 지금 투기 목적으로 대량의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게 이제 결국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신토부리가 안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도 위해서도 지금 금지하는 건데 근데 이제 약간씩 가지는 것들은 그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또 제한이 큰 거죠. 그죠? 약간씩.
그 약관도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내가 우리 집 가족들 먹게 산다, 아는 친척을 나눠주게 한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지키지만 농업 경영은 아니에요. 얘네들, 이 사람들은요. 농업 경영 아니죠. 상속을 막을 수 있는 건 없었죠. 우리 법에서 그동안 상속은 다 됐어요. 막 투기 과열지구에서 이제 분양받은 사람은 5년간 분양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정비법에 있었는데, 근데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를 하고, 뭐 조합 설립 위해 조합원 자격을 조합원을 교체할 수 없다, 그럴 때 상속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 그동안 뭐 다 외울 필요 없어요. 상속 나오면 예외가 있다, 허용된다 이거예요. 상속은 다. 농지를 소유했던 피상속인 사망해서 상속받았어요. 내가 농업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는 제한이 약간 있어요. 이제 10,0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해요. 100만 제곱미터를 상속받아서 놀려요. 그럼 대한민국의 농지가 그만큼 그 헛되게 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되니까 이제 농지는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상속받았을 때는 10,000제곱미터. 이제 원칙 이런 말 한 것은 이제 이것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맡겨서 임대한다, 이럴 때는 그것은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그 100만 제곱미터를 땅을 놀리기 때문에 금지하는 거지, 안 놀리면 돼요. 안 놀리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안 놀리면 돼요. 뭐 임대를 했다라든가 이러면. 그런 말 없어요. 아니면 내가 농사를 져요. 100만 제곱미터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농업경 안 했을 때 말하는 거, 지금 안 했을 때. 그다음에 담보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한다.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서 이게 이제 경매에 내몰렸어요. 그 2회 이상 유찰됐는데 그럼 농지값이 너무 떨어져서 1억 빌렸는데 지금 농지 경매해봐야 뭐 1,000만 원도 못 받게 생겼어요. 그럴 때 금융기관이 그 농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친구도 기분 나빠요. 좀 싫은 친구라고 할게요. 좀 싫은 친구 하려면. 어쨌든 담보농지를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경우, 이 사람들 농업 경영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8년 이상 농업 경영 하던 사람이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사를 내가 이제 8년 농사를 졌어요. 8년 졌다가 파리로 떠나게 됐어요.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식구 데리고 다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근데 다시 또 우리나라 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죠? 또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이제. 아까 상속도 여기도 10,000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 체험농은 1,000 미만이고요. 1,000 미만. 이제 8이라고 억지로 한 이유가, 이 농은 8년이다 해서 그냥 8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 몇 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사람이요? 8년 이상. 뭐 거기까지 안 나왔는데 그런 숫자 하나하나가 트집 잡아서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8년.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요? 10,000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까지.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 농지 전용이란 말이 나왔죠. 이제 자, 농지를 농지 아닌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농지 전용이에요. 농지 전용. 그럼 이제 이거 지금 본 것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것도요, 농지 전용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농지 전용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위임하고 있어요. 이제 면적. 농업진흥지역에서는 3만까지, 농업진흥지역 아닌 데는 30만까지 시도지사가 농지전용 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농업진흥지역은 3천까지, 농업진흥지역 아닌 곳은 3만까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이상일 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30만 이상일 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인데, 그런 경우는 뭐 흔치는 않겠죠. 10만 평 이상이니까. 어쨌든 농지전용 허가 받아야 돼요. 허가. 기본은 누구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농장 허가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외가 많다고 해서 원래 법에는 농장 허가예요.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 우리가 그동안 우리 공부할 때 위중한 행위는 허가, 그리고 그렇죠, 경매한 행위는 신고였잖아요. 이게 나눴을 때. 그죠? 여기서 위중하다, 경매하다는 것은, 자, 농지를 다른 걸로 이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뭔가 장애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을 농산물 생산에 장애가 되는 것을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농산물 생산에 장애가 별로 안 되는 것은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이체가 맞죠? 여기다가 농어가 주택을 건축했어요. 농지 전용입니까? 아닙니까?
전용이에요. 아까 농막 정도만 농지 전용이 아니라고 했지. 이건 농지지만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는 농지 전용이에요. 농사 짓는 것 자체는 아니거든요. 퇴비장이나 이런 건 성격이 달라요. 하지만 농어가 주택을 건축하면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신고하는 거, 신고. 근데 그 규모가 또 너무 크면 또 안 되겠죠. 무주택 세대의 경우에 660제곱미터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지만 그거는 안 합니다. 너무 어렵고요.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언제 나올지 몰라도 안 해요. 만약 출제 올해 들어가는 사람이 제가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서 올해는 이거 낸다 이러기 전까지는 강의를 안 할 거예요. 만약 3년 안에 내겠다 그래도 안 할 거예요. 너무 어렵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숫자 같은 거 재미없으니까 안 할 거고. 물론 3년 안에 한다고는 제가 하겠지만 연구해서 쉽게 숫자를 정리하겠지만 그 정도로 숫자가 어렵고 중요도가 떨어진다. 어쨌든 농지정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농사짓는 것과 밀접한 행위, 농어가 주택이라든가 그냥 일반적인 내용까지만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무주택 세대가 660까지 신고하고 그거보다 클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신고를 해도 되는 경우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 사람들이 맨날 농사만 져요? 가끔 뭐 오락도 해야 되겠죠. 고속도 쳐야 되고 마을 회관이라든가 또 농산물만 생산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면 뭘 생산할까요? 아이들도 생산하죠. 아이들 놀아야 되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도 신고하면 돼요. 어린이 놀이터, 마을 회관 같은 거.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 여기서 생산한 것을 담배를 생산했는데 담배 건조장을 만든대요. 그 농산물 생산 가공 시설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통 가공시설, 약간 면적의 조그마한 규모의 뭐 판매시설 같은 거, 진열시설 같은 거 하는 것도 이동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이라든가 그 농산물 생산량을 증가하게 한 연구시설 같은 거, 연구시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농지를 훼손하니까 허가 받으라는 건데 농산물 생산에 장애가 되니까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이거 농산물 생산에 장애가 별로 되는 성격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데 보면 농지정 신고만 해도 되는 게 있다.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어린이 회관이라든가 마을 회관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농지정 협의라는 게 있어요. 협의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행정관청끼리 하는 게 협의예요. 우리 공법에서. 우리 행정관청끼리. 그래서 뭐 지방공사가 협의한다 이런 거 없어요. 행정관청끼리 하는 거예요. 지자체와 지자체 또는 뭐 지자체와 행정기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협의. 뭐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에 있었는데 여기서 협의하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누가 나와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좀 내용이 많으니까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농지정 허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협의는 이제 일단 보류하고 협의도 좀 봐야 되겠네. 어차피 여기서 언급이 되니까 협의도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볼 건데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해보겠습니다. 녹지지역인데 이걸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싶어요. 용도지역 변경이죠. 그러려면 그에 적합한가 기초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의견 청취해야 돼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제 입안을 하면은요 끝나는 게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의도 해야 돼요. 결정되면 고시하고 고시해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고 뭘 고시해야 돼요? 지형되면 고시해야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이처럼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곳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이렇게 바꿔도 좋은가에 대해서 관계기관 협의하라고 한 거잖아요. 관계기관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환경 관련하면 환경부, 농지 관련하면 농림부 이렇게 관련될 수 있는데 이처럼 농지가 포함된 그런 지역의 지역을 추상국으로 바꿀 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래 여기에 있는 농지가 포함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상업으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해줬어요. 아까 농지 전용은 누가 하라고 했어요? 농장 허가 받으라고 했죠. 개별적으로 농장 허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농장이 이렇게 바꿔도 좋다고 협의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거 바꿨다고 해서 여기서 농사 짓는 사람이 바로 농사를 금지하는 건 아닙니다. 농사 지을 수 있어요. 현재 농지예요. 이제 추상구로 바뀌었죠. 농지죠. 이걸 뭐라고요? 농지종 협의를 거친 농지 이렇게 말을 해요. 얘네들은 농지를 앞으로 개별적인 그런 성향에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용하더라도 된다고 전체적으로 농림축산식물 장관이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죠? 이게 농지종 협의를 거친 농지예요. 농지종 협의를 거친 농지를 내가 여기다가 이제 주택을 건축하고 싶어요. 이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일체적으로 농장이 이건 해도 어쩔 수 없어 허용해 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농지를 전용하려면 뭘 해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일정한 농어와 주택 같은 것들은 신고만 해야 돼요. 그리고 일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 전용해도 좋다는 협의를 거친 농지는 농지를 전용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협의를 거친 농지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논리적으로 분석 안 해도 그러니까 허가, 인가, 협의, 승인 이런 것들은 한 번만 한다. 두 번 할 필요가 원칙적으로 없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없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추상공의 농지가 주거지역에 들어갔는데 얘를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는 농지정 협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농지정 협의가 제외된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협의 대상에 제외된다는 것은 이미 협의를 한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농지정 할 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 이제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않은 거 하나 이제 공부를 두 가지로 공부했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이렇게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는 내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협의를 거친 농지는 집단적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할 때 이 사람이 농업 경영 하려고 농지 전용 허가 받았어요?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농업 경영 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당연하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할 때 농사 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농사 짓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어요. 지금 전에 본 것처럼 이제 주거지역에 포함된 그런 일정한 지역에서의 농지라든가 이제 남양주가 발전하면서 녹지역에 농지가 있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바꿨어요. 그럴 때 농장이 협의를 했다 그러면 그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농업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주택건설업자가 소유해도 되겠죠. 그럴 때.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때 그리고 뭐 한국토지택공사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한국 나오면은 농지를 소유해서 농지를 농업 경영하지 않더라도 소유할 수 있다. 본래 뒤에 좀 나오겠지만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제 아파서 농사를 못 지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농업 경영 안 해도 됩니다.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근데 나왔는데 이제 농사 짓기 싫어요. 놀다 보니까 농사 지긋지긋하고 중개사 자격 나서 이제 중개사를 해야 되겠어요. 그럼 이제 그 농지를 처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농업 경영 안 하면 처분해야 돼요. 근데 처분해야 되는데 이 농지가 굉장히 규모가 크다고 쳐봐요. 굉장히 규모가 크지만 그걸 처분하는 게 쉽게 처분이 안 돼요. 이게 이제 농업 처분 안 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제 일정한 기간 지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요. 가격의 20%가 부과돼요. 5년만 몇 년 지나면 뭐 농지 팔아봐야 뭐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한 10년간 못 팔면은 이거 뭐 배보다 배꼽이 커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뭐 위탁할 수도 있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 이제 그럼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할 수도 있죠. 농업 경영 안 해도 소유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자 직관적으로 국가, 지자체, 한국 농업 경영 하지 않아도 된다 할 수 있죠 이제.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제 이게 경사율이 높으면은 농사짓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쩌면 가파른 데가 해를 잘 받아가지고 농사 잘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만이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고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농사짓기 좀 곤란하다 이런 농지 같은 거 이건 농업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어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농사짓기 되게 어려워요. 막 저 밑에 가서 물을 막 지고 와가지고 밭에다가 물을 뿌려서 농사를 짓는 농지가 있다고 쳐요. 근데 내가 이걸 농사짓기 힘들어서 농사짓기 힘들면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경 안 하면. 근데 처분을 하는데 농사 지키니까 이거 누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처분도 못 하고 사는 사람도 없고 이행강제만 부과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농업경을 하지 않는 사람이 살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내가 이거 농사 지을 때 쉽게 팔 수 있도록 혜택을 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몇 퍼센트? 15%. 농지개발사업지구에는 농지개발사업지구는요, 농지가 많이 집단적으로 있다고 해서 꼭 농사만 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산물 생산을 증대시키는 것도 농지로서의 가치지만 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또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농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이제 한국농어촌공사 개발에서 공급하는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나 농어촌 관광 휴양지에 포함된 농지, 농어촌 관광 휴양지 같은 거 개발해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해야 될 그런 그 하나의 그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 농어촌 관광지라든가 농어촌 관광 휴양지라든가 농원부지 같은 것들은 이제 그거를 누군가 구입해서 거기서 농업 경영 안 해도 체험 무슨 영농을 한다라든가 또 거기서 막 이렇게 그 개인이 가가지고 뭐 감자를 캐가지고 거기다 또 이제 진열해놓고 판매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러려면 또 숙박시설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감자도 캐고 1박 2일, 2박 3일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 하는 것이 뭐예요? 농어촌 관광 휴양지 같은 거예요. 그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농지도 농업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농업경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다 버리고 몇 퍼센트? 몇 제곱미터?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이제 배우시면 돼요. 그다음에 매립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한다. 매립농지는 우리 국토계획부 한번 나왔었는데 농경기 소송을 해서 매립했는데 이웃하고 있는 토지가 농림지역이에요. 그럼 이 매립한 매립한 바다 부분에 그런 매립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농림지역으로 지정해야 돼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요? 자동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농경이 조성해서 매립했잖아요. 거기다 이제 농사를 질 때 그 농지를 취득해서 소유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농업 경영하지 않는 사람도 소유할 수 있다. 매립농지. 다음에 소지 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 역시 농업 경영하지 않고 다른 공적 목적으로 취득했겠죠. 토지를 수용할 때 이럴 때는 농업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데 그 밑에 숫자까지 확인하고 외우는 코드까지 보고 10분 쉬겠습니다. 상속농지 농업 경영하면 상관없는데 농업 경영 안 하면 얼마까지? 1만까지. 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해서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로 활용 안 하면 1만까지. 농지로 합법적으로 농지로 활용하면 뭐 무한대예요. 무한대는 말이 안 되나? 우리나라 땅이 유한대니까 어쨌든 간에 제한 없습니다. 다음에 인옥농지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다고 했죠? 8일로 이사 갔다고 했죠? 몇 년 동안 영농하는 사람이 농업경 하는 사람? 8년. 그래서 8년 인옥 8이 그럼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임대하거나 저는 이제 사용대 그랬는데 지금 무상 사용하게 한다 이렇게 한글을 자꾸 그래도 편한 말을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1만을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놀리면 안 돼. 놀리면 1만까지. 안 놀리면 돼요. 안 놀리면.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 그 사람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어요? 1,000제곱미터 미만. 근데 가족 모두 해서 1,000 미만이에요. 가족 머리수당 1,000이 아니고 모두 해서 1,000 미만. 그래서 우리가 주택 소유의 경우에도 1세대인 1주택인가 이런 거 판단할 때 간 세대 모두 평가해 가지고 한 1주택 평가죠. 자, 그래서 보면 먼저 농업 경영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데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 국가 있었죠? 국가는 뭐 따로 안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주말 체험 영농, 이건 상속농지, 담보농지, 그 다음에 인옥농지,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택공사, 평균 경사율
15% 이상. 그다음에 이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농지, 농원부지라든가 하는 거 있었죠. 매립농지. 그다음에 무슨 농지? 수용농지. 이런 것들은 농업 경영하지 않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그랬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좀 연상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자, 국가 할 수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당연하고요. 그래서 교주 상담 이전 한평 매수. 어떤 종교단체가 있는데 그 교주가 한 분 계시고요. 그 이제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재산관리인이 교주가 너무나 꼼꼼하고 짠돌이어서 재산관리인에게 허용된 그런 그 금융에 대한 재량권이 한 평밖에 없어. 한 평 살 돈밖에. 교주 상담 이전에는 그 집사가 한 평밖에 매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2평 살 때도 교주하고 꼭 상담해서 교주가 사도 돼. 그럼 살 수 있고 한 평밖에 못 사요. 교주 상담 이전 한 평 매수. 짠돌이 교주가 있습니다. 그럼 교주 상담 이전 한 평 매수 하면은 이거 뭐예요? 농업 경영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가지고 또 연결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